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상명대학교 입시 전형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에듀맘띵 어플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에듀맘띵 어플에 그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수행평가라든지 그 다음 보고서 주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플 내에서 무조건 참조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출처까지도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2023학년도 상명대학교 이제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상명대학교의 학생부의 꽃이라고 하면 상명인재 전형이에요. 상명인재 전형. 그래서 상명인재 전형이 2022학년도는 286명 선발했는데 2023학년도는 조금 늘었네요. 감소했네요. 281명으로 감소해가지고 5명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어요. 이만큼 대신 당연히 정시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2023학년도부터 이제 교육부에서 정시 비중을 늘려라라고 했기 때문에 상명대 역시 나군으로 수능 전형이 501명을 선발하고 총 548명을 수능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정시 먼저 국가안보학과가 전형 방법이 좀 변경이 되었어요. 요즘에 이제 국가안보 쪽으로 2022학년도에서도 좀 국가안보 쪽이라든지 군사 쪽으로 좀 컨설팅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2022학년도도 여기에 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평가 항목이 뭐 1고사, 2고사 그렇게 나눠졌는데 아닙니다. 올해는 많이 좀 간소화되었어요. 그래서 평가 항목은 인성과 전공적과서 발전 가능성이 있고 1고사, 2고사 없습니다. 그냥 면접위원회 3명, 수업료 5명에다 다대다 면접하고 그 다음에 체력 검정도 2022학년도 같은 경우 1.5km 달리기가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 펴기 이 두 가지 종목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몇 명을 모집을 할까요? 네, 모집 인원은 36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능 최저가 있겠죠. 수능 최저는 2합 7입니다. 2합 7. 자, 이제 고교 추천 인원은 10명 이내에 추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의 대표 상명인재 전형. 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자, 서류평가 100%인데 3배수 선발하고 면접고사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선정에서 어떤 점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환산하게 됩니다. 1등급은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6점 하고 성취도 있죠. 진로선택 과목. 자, 진로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A, B, C로 나오는데 90, 96, 90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산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진로 선택 과목엔 성수 A, B, C잖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A는 다 나와줘야죠. 안 그래요? 왜냐면 더구나가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뭐 전자전기 쪽이다, 그 다음 컴공 쪽이다, 뭐 경영 쪽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진로 선택을 하신 거잖아. 근데 진로 선택했는데 자기 진로와 밀접한 과목인데 성수다가 C야? 이것은 좀 약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반면에 과세특도 여러분들은 잘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명인재 전형에서 서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자, 상명대 같은 경우는 평가 항목을 세 가지를 하는데 인성과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평가 항목에 학업 역량은 평가하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업 역량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내신이 완전 바닥인데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도 말 그대로 뭐냐면 기초 학업 역량에 받쳐줬을 때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 여러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명대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일단 상명대는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45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솔직히 학업 역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서류 평가가 이제 상명대가 2023학년 모집 입시 요강에서는 평가 항목을 인성과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3개를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전공 적합성의 45%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45% 안에
학업 역량의 15%를 차지하고 전공 적성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의 30을 차지하고 인성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학업 역량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어요. 또 더구나 발전 가능성 같은 게 기초 학업 역량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잖아요. 이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 와서 학업 능력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우리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을 따라올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발전 가능성인데, 발전 가능성은 당연히 뒷받쳐주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것도 꼭 잘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분야에 대한 목표와 열정과 이해도를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상명대를 이제 준비했다는, 올해도 이제 상명대 많은 아이들은 이제 그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뭐 소신으로 합격을 하고 뭐 상명대를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자, 그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있냐면, 일단 아주 그게 자기네 진로에 관련해서 굉장히 심하시고 뚜렷하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뭐니 해도 이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은 미래 인재로서의 성장 가능성까지가 딱 좀 그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걸 내가 물어보게 되냐면, 이제 면접 본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물어보거든요. 뭘 물어보게 되냐면 앞으로를 많이 물어봤다라는 점이에요. 면접 때 앞으로의 가능성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과세특기라든지 거기에 보면 그 학생의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특히 아주 심화시킨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또 해나갈 건지를 많이 물어봤다라는 점이에요. 이 자체가 상명대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교에 와서 이 학생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더 크게 발전할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생활기록부를 만들 때, 근데 가장 이상적인 생활기록부죠. 가장 이상적인 생활기록부는 여러분들 비교과나 보고서나 그 심화활동이나 수행평가를 하실 때 단지 고등학교 생활을 해서 단지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학교 입학후 추후 어떤 면으로 또 호기심을 가지면서 더 알아나겠다라든지 이런 발전 가능성을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냥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예비 고3 학생 여러분 그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명대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 3명인가 4명 4명이구나. 4명 있거든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명대 이제 그 70% 코스를 보더라도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소신을 한 장 지원해야 되고, 비교과를 보더라도 정말 내신이야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1등급이 있으면 9등급밖에 없잖아요. 그 9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생활기록부하고 비교과를 심화시키고, 그다음 수행평가 이제 보고 심화시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역시 1차 합격하고 이제 면접까지 보고 나서 이제 최초합으로 합격한 학생이 올해가 4명인가 5명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가 항상 상명대를 준비하면서 매년 느낀 게 있어요. 내신이 너무 부족하면 안 되겠죠. 뭐 내신이 부족해야 된다, 내신은 7등급 그렇게 나면 내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겠죠. 내신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신이 다소 부족해도 심화시켜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과 그 활동 속에서 그 아이의 역량의 생활기록부에 충분히 어필된다면 상명대는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한 대학교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매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상명대 같은 경우는 또 이 점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이제 전공과 관련된 내신과 특히 과세특이 매칭이 될 때 매우 유리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이 좀 그 점 좀 잘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생활기록 싹 끝나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장점들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수한 성적이 무엇인지 좀 찾아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 같은 이런 아이들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 과목에 관심이 없어. 그래 그 과목을 버리겠다는 친구 있거든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뭐니 해도 최고의 비교과는 내신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신이 좋은 그 과목에 분명히 여러 관련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려서 어떻게든 전공과 연결시킬 것인지 그 점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명대 합격했던 학생들의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명대 면접평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질문은 대부분이었고요. 좀 서류 기반과 꼬리물기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꼬리물기 질문. 그래서
자, 꼬리무기 질문은 좀 압박 질문도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리허설을 좀 많이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단지 그 상기비만 철저히 털어가도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이 질문을 해서 이 답변을 했을 때 분명히 평가자 어떤 역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상명대는 면접 역전율의 40%였습니다. 2022학년도 역시 면접으로 뒤집어서 소신 이상 합격하였기 때문에 상명대를 목표로 하신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